2002학년도 11월 수능 18번 문제 Sufficient Condition, 충분 조건에 대한 개념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학생들의 실력을 상, 중, 하로 쉽게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실력이 하에 해당하는 친구들, 지문에 발췌된 부분을 읽고 2번에 내용일치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존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기 이익보다 장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업은 단기 이익의 극대화와 장기 이익의 극대화가 상충할 때 단기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기도 한다. 이때에 선지 2번, 기업은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면 장기적 이익을 보장받는다. 이 선지가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헷갈린다면 국어 실력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정답은 3, 2, 1.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문을 근거로 했을 때 선지 2번처럼 보장받는다 이렇게 단정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그냥 일반적인 해설이에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받아보니까 애매한 실력의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를 제가 문제 변형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문을 어떻게 바꿨냐면 요 상충할 때에는 뒷부분을 선제 표현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기업은 선택지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면 장기적 이익을 보장받는다, 이렇게 만들어 본 거죠. 이때에 지문을 토대로 선지 2번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단박에 판단할 수 있겠나요? 만약에 이게 좀 헷갈린다면 실력이 중급인 거예요. 혹은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데 이 판단이 틀리다면 역시 실력이 중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3초 드릴 테니까 이 변형된 지문을 토대로 선택지 2번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3, 2, 1. X입니다. 설령 지금 요 문장을 지우고 이 자리에 선지 2번이 들어가 있었다고 해도 선지 2번은 내용일치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런지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고, 이거를 듣는 게 지금 제 강의를 듣는 가치와 보람입니다. 자, 제가 이거 선을 한번 나눠볼게요. 선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구조가 A 화살표 B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변형한 지문에서는 약간 구조가 달라요. 어떻게 되어 있냐, 단기 극대화가 장기 극대화 상충할 때 요거를 우리가 C라고 표현한다면 C일 때 A 화살표 B다, 요렇게 서술이 되어 있는 거죠. 차이를 알겠어요? 요거를 논리학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하자면 A 화살표 B일 때 C이면 A 화살표 B다는 적절해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참인데 이 지문에서 선지로 요렇게 가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냥 이런 식의 틀 자체를 머릿속에 이번 기회에 한번 넣어보세요.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이 C라는 충분 조건이 성립할 때 A 화살표 B가 참이다, 지문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요걸 똑 떼서 이 충분 조건이 제시되지도 않았는데 요게 성립한다라고 그러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리트나 피셋에서는 이미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낚는 선지가 패턴화 되어 있어요. 지문에서는 요렇게 뭔가 충분 조건이 있었는데 선지에서는 뭐예요? 요 뒷부분만 그냥 탁 남겨놓으니까 언뜻 생각하면 내용이 일치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이런 식의 추론은 애초에 성립할 수가 없다.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문은 C 화살표 A 화살표 B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선지는 지금 그냥 A 화살표 B라고 나온 상황이죠. 제가 이걸 좀 간결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A 화살표 B를 전부 D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문은 C 화살표 D라고 얘기한 거고 선지는 그냥 D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러한 추론이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보니까 아주 쉽죠? 무조건 틀려요. 왜냐? 제가 로또 1등 되면 1억 기부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봐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누군가가 야, 이혜왕이 1억 기부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적절하지 않죠? 이렇게 생각한 바보예요, 바보. 참고로 지금 요 말을 듣고서 이혜왕 지금 로또 1등 됐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바보 2예요. 즉 선지에 그냥 C라고 했다면 요것도 틀리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쉽죠. 참고로 제가 들었던 요 사례는 이어령 선생님께서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분석하면서 들었던 예시이기도 합니다. 진달래꽃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보이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하여튼 나랑 이별할 때에는 어떻다고 했어요? 고이 보내드리고 눈물도 안 흘린다 그랬죠? 그런데 이 시를 읽고서 어머, 지금 화자가
이별하는 상황인가 봐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했어요. 어떤 것과 마찬가지로 나 로또 1등 당첨되면 기부 1억 할 거야를 듣고 와 쟤 로또 1등 당첨된다 봐 밥 사달라 그러자 이런 것만큼이나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무슨 시냐? 사실은 굉장히 열렬하고 절절하고 강렬한 사랑시다 라는 게 이어령 선생님의 해석이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분들이 있다면 언어로 세운 집이라는 책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현대시에 대해서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해석해 나간 그런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 완전히 이해가 됐죠? 그렇다면 이제 2번이 왜 적절하지 않은지도 확실하게 알았을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다? 보장받는다 그랬는데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가 없다. 보장해준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이런 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충분 조건 C가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이므로 선제서처럼 뒷부분만 똑 떼서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 좀 어렵지만 재미가 있죠? 방금 살펴본 내용은 정개념 기출분석의 추월차선 1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강의를 신청하시면 이것보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을 매우 압축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번 신청하면 수능일까지 들을 수 있고 완강이 가까워짐에 따라 수강료가 다소 인상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